6주 동안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12초에 한 명씩 죽어나간 거예요. 시신을 쌓으면 74층 건물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어떻게 죽었느냐예요. 일본군 장교들이 일본도를 들고 누가 더 많은 목을 베나 시합을 했습니다. 이걸 신문에서 자랑스럽게 보도했어요. 백인 목베기 신기록이라고요. 106명을 벤 사람과 105명을 벤 사람이 승부가 안 나니까 150명까지 연장전을 하자고 했습니다. 사람을 산 채로 땅에 묻고 다시 파고 올라올까봐 땅을 다졌어요. 건물에 가두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2만에서 8만 명의 여성이 강간당했고 이건 나중에 위안부 제도로 발전합니다. 1937년 중국 난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시아의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난징 대학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난징 대학살을 이해하려면 중일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알아야 해요. 1937년 7월 7일 베이징 서쪽에 누거우 차오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한자로 노구교라고 불러요. 이 다리를 기준으로 서쪽은 일본군이, 동쪽 베이징 지역은 중국군이 관할하고 있었죠. 그날 밤 일본군 병사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일본군은 중국군이 납치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밤새 신경전을 벌이다가 다음날 새벽 일본군이 중국군을 향해 사격과 포격을 가했어요. 이게 노구교 사건이고 중일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진실이 뭐냐면 사라진 병사는 훈련 중에 화장실 갔던 거예요. 일본은 어차피 중국을 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섬나라 일본은 자원이 없었고 인구도 대륙에 비하면 적었어요. 일본을 중심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 필요했거든요. 당시 병력 차이가 엄청났어요. 중국군은 정규군, 비정규군 합쳐서 430만 명이었고 일본군은 약 30만 명이었습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뭘 믿고 전쟁을 일으켰냐면 무기의 차이였어요. 중국군은 군벌들이 불량배 모아서 무기 들려준 수준이었거든요. 일본은 산업화를 해서 소총도 대포도 직접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군은 베이징을 쉽게 점령하고 텐진까지 밀고 내려갔어요. 근데 중국이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수도 난징을 치기로 해요. 상하이를 점령하면 난징까지 평지라서 그냥 갈 수 있거든요. 일본은 3개월 안에 중국을 점령하겠다고 큰소리쳤어요. 근데 상하이에서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상하이 전투에서 중국군이 결사항전을 했어요. 일본군도 꽤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일본군은 난징을 향해 미친 듯이 진격했어요. 10일 만에 난징을 함락시켰습니다. 1937년 12월이었어요. 이때부터 죽음의 도시가 시작됩니다. 일본군은 난징성의 성문 3곳을 동시에 공격했어요. 중화문 주변이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성벽도 근대 화력 앞에서는 소용없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일본군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성벽이었어요. 원래 성벽은 적을 막기 위한 건데 이번에는 시민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난징 정부는 이미 도망갔어요. 못 지킨다는 걸 알고 사천성 충칭으로 수도를 옮겨버렸습니다. 군대 일부를 남겨놓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 군대도 전날 철수해버렸어요. 시민들은 자기 군대는 떠나가고 일본군이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죠. 성문 하나를 개방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몰려서 대혼란이 났어요. 탈출 못한 사람들이 희생자가 됐습니다. 일본군 사령관 대리 아사카 야스히코 친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전쟁 포로를 처형하라고요. 이때부터 일본군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폐잔병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도시 곳곳을 뒤졌어요.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구별하는 기준이 황당했습니다. 모자 쓴 자국이 있으면 군인이고 손에 굳은 살이 있으면 군인이라고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모자도 많이 쓰고 다 몸으로 일하니까 굳은 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 죽이려고 이유를 만든 거였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죽였어요. 골목골목을 휩쓸고 다니면서 총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일가족이 몰살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건물에 기름 뿌려서 사람 채로 태웠습니다. 학살 기간 동안 난징 건물 3분의 1이 불타서 사라졌어요. 25살 청년 탕춘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친구 2명과 벽 속에 숨었어요. 다락이나 화장실에 숨으면 100% 잡히니까요. 근데 공포에 질려서 살다 보니까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일본군이랑 중국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을까 궁금해서 몰래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후회했어요. 거리에 피가 널려 있고 건물들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과 눈이 마주쳤어요. 체포됐습니다. 수백 명의 청년들과 함께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거기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일본군 장교들이 일본도를 들고 누가 사람 목을 더 많이 베나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탕춘산 차례가 왔어요.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앞사람 시신이 몸 위로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시신 구덩이로 떨어졌어요. 재빨리 시신 속에 숨어서 저녁까지 버텼습니다. 친구들이 시신이라도 건지자고 와서 찾았는데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날 목베기 시합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이 목베기 시합을 일본 신문들이 자랑스럽게 보도했어요. 백인 목베기 신기록이라고요. 무카이라는 병사와 노다라는 병사가 시합을 했는데 한 명은 106명, 한 명은 105명을 베서 승부가 안 났어요. 그래서 150명까지 연장전을 하자고 했습니다. 기사에는 두 용자가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워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인간도 모릅니다. 목베기 시합은 일부에 불과했어요. 학살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묶고 다시 파고 올라올까봐 땅을 다졌어요.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 일기가 남아있어요. 심심하던 중 중국인을 죽이는 것으로 기분을 달랬다. 산채로 묶거나 태워 죽이기도 했다. 내가 죽인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 나 자신이 악마였다. 난징 함락 소식에 시민들과 패잔병들이 양쯔강으로 몰려갔어요. 배 타고 탈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배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강변에 나온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양쪽에서 들어왔어요. 포로들을 무푸산이라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들은 3일간 굶겨진 뒤 학살당했어요. 한 무리를 죽이면 또 한 무리를 끌고 오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무푸산과 양쯔강 유역에서만 5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시신은 강변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10km에 이르는 강물이 피로 물들었다고 해요. 당시 일본군 운전병이 찍은 사진과 증언이 남아있습니다. 시체로 이뤄진 산도 있었고 군복 입은 자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평복을 입은 민간인이었다고요. 6주 동안 2만에서 8만 명의 여성이 일본군에게 강간당한 걸로 추정돼요. 여성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가축, 우리에도 숨고 버려진 나룻배에도 숨고 땅굴 파고 들어가서 숨었어요. 머리 깎고 남장하거나 노인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미니 보트린이 진링 여대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일본군 장교가 불렀습니다. 여자 100명을 내놓으라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매춘부를 찾아서 보내라는 거였어요. 100명만 주면 나머지는 안 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100명을 달라는 거였어요. 원래 이런 건 군부에서 통제해야 하는데 못했어요. 오히려 병사들도 성욕을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걸 억누르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면서 위안부 제도를 아예 제도화시켜버렸습니다. 난징에 위안소가 설치됐고 이게 군국주의 일본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어요. 난징은 일본군이 지배한 8년 동안 전 중국에서 위안소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일본군은 점령한 아시아 국가에서 위안부를 강제로 끌어왔어요. 조선도 포함됐습니다. 1939년 신문 기사가 있어요. 악덕 중개업자가 농촌 여성들을 유괴해서 피해자가 100명을 넘었다는 내용이에요. 17살 조선 소녀 박영심이 덫에 걸렸습니다. 평안남도 남포에서 태어난 박영심은 집이 가난해서 14살부터 돈을 벌었어요. 양품점에서 3년 일하다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일본인 순사를 만났습니다. 순사가 공장에서 돈 버는 일이 있다 돈도 많이 준다고 했어요. 순사를 믿고 따라갔는데 기차에서 내리니까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난징이었어요. 1939년 봄부터 6년간 지옥 같은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어요. 저항하면 폭력을 당했고 한 번은 칼로 배를 찔렸습니다. 1944년 연합군에 의해 구출됐어요. 만삭의 몸으로 만세를 외치는 22살 박영심의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1998년 80 가까운 나이에 박영심 할머니가 증언했어요. 생각하면 가슴이 죽습니다.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 노안의 몸을 이끌고 난징을 찾아갔어요. 3년간 갇혀있던 위안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다고 합니다. 난징 대학살은 근대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야만적인 학살이었어요. 1937년 20세기에 들어선 시점인데 50년 전, 100년 전 세상처럼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희생자 수도 어마어마하지만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가 더 충격적이에요.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